안녕하십니까. KR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이강락입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듣고 느끼고 또 생각했던 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을 컨설팅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유형들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중에 다음과 같은 리더 한 분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 한 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경영하는 가운데 경영의 위기가 왔습니다. 경기가 불황이 된 거죠. 모든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매출이 감소되고 모든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또 모든 회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모든 기업마다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적 구조조정이죠. 매출이 반감했기 때문에 이 회사도 현상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당연히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부채에 대한 문제, 자금에 대한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협의 조정하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모든 회사들은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협상을 잘해서 나름대로 자금을 빌려오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면서 구조조정을 성실하게 또 순적하게 또 순탄하게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이 사장님은 은행에만 가면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죠. 결과가 없는 겁니다. 많은 종류의 구조조정에 대한 개선을 가져갔지만은 은행으로부터 채택되지 못했고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 직원들은 이 경영자에 대해서 무능한 경영자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른 회사의 경영자는 회사에 가서 필요한 자금을 다 얻어오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능한지, 왜 가서 은행을 설득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회사의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또 은밀하게 거래은행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저희 사장님께서 뭘 어떻게 설득을 하시길래 이렇게 일이 되질 않는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 사장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등등 하면서 궁금한 걸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왜 인원을 줄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못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회사 간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회사가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을 줄이고 있었거든요. 이 회사의 모든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또 회사가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정비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인원만 줄인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정성의 구조조정안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는데 인원을 한 명도 줄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사장님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사장님, 저희 회사 어렵습니다.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인원을 다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 인원에 대한 절감에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그 간부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호황일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게 된다면 갈 데가 많고 어딘지 오라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불황이잖아요. 밖에 나가면 오라는 데 없습니다. 못 갑니다. 우리 직원들 대부분 다 가장들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줘야지. 회사에서 그들을 내치게 된다면 길거리에 나간 우리 직원들 어떻게 가장으로서 경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경기가 불황이고 사회가 차가운데 이러한 식의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간부는 사장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직원에 대한 사랑과 직원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평소에 이 사장님은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임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유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담대해 보이지도 못했고 카리스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도 문제가 많다. 평소에 이렇게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직원에 대한 존중, 직원에 대한 사랑, 직원에 대한 어떤 배려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다른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구조조정 돈을 못 받아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내용들을 천천히 풀어서 자기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일원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뭔가 생존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직원을 어느 누구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그 결단과 결심에 대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대책 회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전 직원이 영업사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산했던 물건들 재고가 많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회사 모든 자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창고에 있는 제품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팔게 되면 자금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전 직원들 생산을 중단하고 또 시간 내고 방법을 찾아서 판매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원이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가두 판매도 하고 또 거래처를 찾아가기도 하고 전 직원이 일심당겨서 노력하다 보니 재고들이 줄기 시작하고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경영이 회복되어서 정상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경영자는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어느 경영자 모임에 대해서 조찬 모임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잘 제대로 못했습니다. 식사를 한 반쯤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경영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식사를 준비한 주방장 좀 제가 만나볼 수 없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이 나이 든 이 경영자께서 식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또 제대로 드시도 못하고 반 정도 남겼기 때문에 이 주방장의 음식에 대해서 뭔가 타달 게 있고 지적할 게 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주방장은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나이든 경영자께서 다음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먹지를 못해요. 이번 음식을 먹다 보니까 정말 요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맛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 같으면 이 음식을 정말 맛있게 다 먹었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소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다 못 먹겠네요.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고 남긴 음식을 보게 되면 혹시 주방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러나 뭐가 잘못돼서 그러나 라고 하는 염려가 혹시 있을까 생각이 되어서 미안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음식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음식을 남긴 이유는 제가 소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방장의 얼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밝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리더들, 사람에 대한 배려, 존중에 대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기업의 현장에서 경영자를 많이 만나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영자를 만날 때마다 제 마음도 행복이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전파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경영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 저희 고객사에 방문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어느 프로젝트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컨설팅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에 대한 다시 컨설팅을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중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이번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은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 더, 1년 더 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경영자께서도 제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원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했지만은 저는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속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제가 경영자로서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리더들, 간부들과 상의해서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경영자로서 간부들과 물어서 그들 모두가 동의해 준다면 컨설팅을 연장 계약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모두가 반대한다면 그것은 계약을 중단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경청하고 나서 그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헤어졌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우리 간부들의 의견이 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반은 하자고 반은 그만하자고 말하네요. 참 제 입장이 곤란하네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망설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저희 회사에 내려오셔서 저희 간부들과 함께 이렇게 조찬 모임을 한번 어떻습니까?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방문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정해서 그 회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더니 드디어 회사의 간부들 다 모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강락 대표 오셨는데 우리 같이 식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사 예약을 해놨으니까 같이 식당으로 가지요. 라고 하면서 함께 식당으로 장소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예약된 큰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장님께서요, 각자의 얼굴을 보면서 자리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김 이사야 저기 앉아, 여기 앉아, 자리는 여기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를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회식하러 식당에 갔는데 자리를 지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잖아요. 매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지정된, 저에게도 자리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 지정된 자리, 옆에 모든 사람들 약간 어색한 표정이 눈에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지내왔던 이야기, 과정에 대한 이야기, 현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하는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바로 제 앞에 정면에 있었던 분이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반대한다기보다는 이러이런 점이 우려가 되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라고 제 바로 앞에 앉은 분이 저에게 대해서 긍정적으로 조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컨설팅을 재계약해서 위해서 가는 데 다 전반적으로 다 동의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저는 사장님에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이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배치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회의석상에서요, 가장 반대했던 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을 제 바로 정면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찬성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바로 그분 좌우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분 정면에 제가 앉아있고요. 오른쪽과 왼쪽에 찬성했던 분이 앉아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사장님의 배려였습니다. 사장님 마음으로는 컨설팅에 대한 지속을 하고 싶었지만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로 제가 제 자리를 그 앞에 배치하고 또 찬성했던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그분의 좌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배치 결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의 의중도 읽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분위기 속에서 전반적인 대세를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일하는 과정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많은 리더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이라고 생각되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모든 갈등을 치유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회복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뜻한 경영자를 만나서 함께 일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갈등을 덮어버리고 해소하고 또 정반 합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창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따뜻한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